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의 자산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페퍼라고 합니다. 작년에 클레이튼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에 입사해 현재까지 클레이튼 코어 개발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비스 체인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 교환이 과연 가능할까요? 2022년 현재 블록체인의 개수만 해도 무려 1000개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코인, 토큰이라고 할 만한 그 디지털 자산들의 개수는 12,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성장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블록체인의 연결성입니다. 각각 파편화된 블록체인 생태계는 시가총액, 사용자, 그리고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수 등 이젠 모든 면에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사용성 측면으로 봤을 땐 특정 코인이나 토큰을 다른 체인에서 네이티브하게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토큰이나 코인을 다른 체인으로 그냥 전송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왜 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 블록체인이랑 B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체인에서는 발생한 거래 내역, 그리고 자산 현황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데이터를 다른 노드, 즉 블록체인을 돌리고 있는 컴퓨터와 주고받는 방식인 프로토콜 역시 블록체인의 설계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산 교환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놔주자라는 것으로 이 발표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다리를 어떻게 놔주느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클레이튼 서비스 체인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클레이튼에는 서비스 체인이라는 독립된 블록체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체인과 데이터 내역 및 자산 전송이 가능한 체인으로 자체 레이어 2 솔루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 및 사용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클레이튼과 협업 중인 여러 기업 엔터프라이즈들이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클레이튼 서비스 체인과 메인 체인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클레이튼 메인넷과 트랜잭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 즉 EN과 이 서비스 체인이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다리라는 개념도 이미 서비스 체인에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레이튼에서는 이 브릿지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으며 메인 체인과 서비스 체인 간의 자산 이동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클레이튼의 코어 코드를 같이 뜯어보면서 하나씩 파악해 보시죠. 이제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로직을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레이를 전송할 때, 그리고 ERC2071 같은 토큰을 전송할 때, 그리고 에러 같은 익셉션 핸들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크게 나눠봤는데요. 클레이를 전송할 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레이를 전송할 경우 전체적인 플로우를 간단히 그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쪽 송신자와 수신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된 브릿지에 이렇게 요청을 날리면 이를 코어단에서 읽고 로직을 처리를 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메인 체인에서 서비스 체인으로 클레이를 보내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로직은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내는 체인에서 날리는 리퀘스트와 이 요청을 받아서 상대 체인에서 처리하는 핸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코어 코드를 조금씩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 발표 여건상 이제 코드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중요 부분을 이제 잘라서 발췌를 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앨리스의 요청입니다. 이제 컨트랙트에 request clay transf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랙트에 클레이를 전송을 하겠다고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컨트랙트의 request clay transfer 코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중요하게 볼 부분은 저희 바로 밑에 emit request value transfer라는 부분입니다. 솔리디티는 이제 클레이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이 솔리디티의 emit은 이벤트를 제출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해당 request clay transfer 함수가 호출이 되면 request value transfer라는 이벤트가 제출이 돼서 이 이벤트를 구독을 하고 있는 누구나 이제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클레이튼에서는 이 고 네이티브하게 컨트랙트 이벤트를 구독을 하는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subscribe 이벤트라는 함수는 이 브릿지 관련 이벤트를 구독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브릿지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그 이벤트를 읽어올 수 있는 코드를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아까 발생한 request value transfer 이벤트도 구독이 가능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해당 고루틴이 뜨는 부분입니다. 브릿지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이벤트 구독을 시작을 하면 구독한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고루틴이 하나 떠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해당 고루틴의 일부분을 발췌해 왔는데요. 그 해당 이벤트를 구독을 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이벤트 피더를 통해 이벤트를 전송을 하는 로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직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 이벤트를 구독을 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 받았음을 인지를 하게 되고 바로 다음 로직,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벤트 피더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위에 네 줄 보이시죠? 네 줄은 이제 브릿지 서비스의 메인 함수 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이벤트를 받았을 때 프로세스하는 로직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네요. 주로 하는 일은 그 풀에 해당 이벤트를 넣는 일을 합니다. 풀이라고 하면은 그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로컬 풀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서비스 체인에서는 메인 체인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메인 체인의 브릿지 인포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벤트 풀에 저장된 이벤트를 읽어오게 됩니다. 이 상대 체인에서 이 이벤트를 받고 처리하는 로직도 물론 필요하겠죠. 서브 브릿지에서는 이렇게 조건 검사를 하게 되고 받은 이벤트를 핸들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핸들의 영역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핸들하는 로직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의 파라미터를 분석을 해서 토큰 타입별로 브릿지 컨트랙트가 핸들할 로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클레이를 보내는 케이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핸들 클레이 트랜스퍼가 호출되는 부분을 보면 되겠죠. 그럼 이 핸들 클레이 트랜스퍼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로직입니다. 핸들 밸류 트랜스퍼 이벤트는 이제 컨트랙트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인데요. 이걸 이제 에밋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브릿지 서비스의 메인 루프 중 네 줄 똑같이 이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역시 아까 핸들 이벤트를 프로세스하는 로직이 리퀘스트 이벤트를 프로세스하는 로직처럼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브릿지의 넌스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있네요.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되면 이제 수신자에게 클레이를 보내는 일이 남았겠죠. 이제 브릿지 컨트랙트가 보유하고 있는 클레이를 이제 밥에게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트랜스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 컨트랙트에서 밥으로 클레이를 보내게 되고, 그럼 성공적으로 앨리스로부터 클레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플로우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ERC20이랑 7일 토큰을 전송할 때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큰 로직은 아까 클레이를 보낼 경우랑 매우 유사한데요. 이제 토큰 전송, 그러니까 클레이 전송이 아니라 이제 NFT나 펀저블 토큰 같은 전송의 경우에는 토큰 컨트랙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거치게 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바로 이 네이티브 토큰인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이제 저희가 블록을 채굴 하면서 이제 보상자들이 보상을 이렇게 받게 되는 구조이죠. 근데 이제 FT나 NFT 같은 토큰들은
이제 블록을 쌓으면서 얻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컨트랙트에 의해 민트 번을 함으로써 수량이 조절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니면 단순히 브릿지 컨트랙트가 그냥 들고 있는 이 해당 체인에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이제 단순히 트랜스퍼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브릿지를 운영하는 주체가 선택을 함으로써 이제 이 로직을 선택을 해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 케이스에 대한 익셉션 핸들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밸류 트랜스퍼가 실패하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리퀘스트에 대한 리시브이 이제 상대 체인에 이제 도착조차 안 한 경우, 그리고 이제 리시프트가 도착을 했지만 이제 실패를 아쉽게도 한 경우, 그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리퀘스트에 대한 리시브이 상대 체인에 도착조차 안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원인은 뭐 네트워크의 레이턴시 아니면은 뭐 피어 커넥션 이슈 등 뭐 다양한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보내고자 하는 체인에 이제 펜딩 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이제 다시 전부 P2P로 재전송하는 로직을 거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를 핸들링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에 대한 리시브이 도착은 했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실패가 된 경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풀에 트랜잭션이 너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은 논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꼬여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네,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로직 중에 밸류 트랜스퍼 리커버리라는 로직이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펜딩된 이벤트들, 즉 아까 보여드렸듯이 상대 체인으로부터 펜딩된 이벤트들을 가져와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전부 다시 재실행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로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에러 핸들링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클레이튼과 다른 체인과의 자산 이동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클레이튼과 서비스 체인 간의 그 자산 이동을 도식화 해봤는데요. 저희가 바로 이제 클레이튼 노드가 있고 서비스 체인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 간의 P2P 연결을 통해서 서로 이벤트가 발생했구나를 이제 알 수 있는 구조라고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체인 간의 노드와는 그게 가능할까요? 애석하게도 그 부분은 좀 힘듭니다. 우선 클레이튼과 다른 블록체인 노드 간의 P2P 프로토콜이 서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노드 간의 직접적인 통신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브릿지 간의 뭐 이벤트 구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산 교환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간에 아까 브릿지처럼 뭔가 미들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세팅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비슷한 구조의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라는 개념인데요. 거래소조차 네이티브하게 토큰을 옮기지 못합니다. 즉 저희 클레이튼의 클레이를 다른 체인의 클레이로 네이티브하게 옮기지 못한다는 거죠. 거래소를 통해서 클레이튼을 다른 코인으로 팔아서 그 코인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네이티브하게 옮기는 거는 좀 어렵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타 체인 간의 전송은 이 미드레어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솔루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철학에 따라서 아키텍처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체인 간의 이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보내겠다는데 이제 상대 체인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아무래도 좀 전송이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상대 체인, 내 체인과 상대 체인 간의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체인 네이티브하게 프로토콜을 지원하는가 라는 이 큰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브릿지 서비스를 좀 더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 블록체인 프로토콜, 즉 이제 IBC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이제 IBC는 코스모스라는 블록체인에서 여러 다른 체인들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상호 호환성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두 개의 체인이 있는데, 이제 각 체인은 상대 체인에 대한 라이트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체인에서 상대 체인의 이제 최신 정보, 누가 얼마를 들고 있고 어떤 거래가 최신에 일어났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바로 내 체인에서 노드를 띄움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 체인의 형식에 맞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음을 역시 의미합니다. IBC에서는 크게 두 가지 레이어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들이면 좀 익숙한 개념인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바로 이 데이터 패킷을 전송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A에서 체인 B로 이 데이터 패킷을 보낸다고 할 때, 근데 상대 체인에 직접적으로 보내는 게 아닌 바로 이 릴레이어라는 또 하나의 그 오프체인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상대 체인의 스테이트의 형태에 맞춰서 이제 보내고, 이제 릴레이어는 그 메시지를 선택하고 전달을 하면서 보상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패킷 형태로 보내지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였다면, 어플리케이션은 받은 패킷을 가지고 확인을 실제로 해보고 해석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편지를 주고받을 때 받는 사람은 편지가 어떻게 온지는 관심이 없고 편지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죠. 반대로 이제 저희 우체국이나 집배원 같은 경우는 편지를 원하는 형식에 맞는 주소, 그리고 이 잘 전달되는지만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IBC 프로토콜을 이런 식의 그 편지 배달 시스템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체인 네이티브하게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즉 이제 진짜 미들웨어 느낌의 브릿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클레이튼과 협업하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브릿지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르비 체인, 오르비 브릿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체인에서 자산 교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르비 체인, 오르비 브릿지에서 다루고 있는 합이란 밸리데이터의 멀티 시그니처를 통해서 컨센서스, 즉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자체 체인에서 거버넌스를 동작시킴으로써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터들이 각자 데이터를 파편화해서 오퍼레이터에게 이제 전송을 요청하면, 오퍼레이터는 오르빗 체인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이 오르빗 체인에서 컨센서스를 통해서 해당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서명된 데이터들이 옳나 그르나를 판단을 하고 브릿지 자산 전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웜홀 브릿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합의의 핵심이 가디언과 VAA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체인에 이렇게 풀 노드를 띄워서 브릿지 컨트랙트의 이벤트 로그를 와치하는, 즉 밸리데이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VAA 같은 경우에는 이 가디언들이 서명한 시그니처가 포함된 메시지 페이로드를 이제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웜홀 P2P 네트워크에서 이 VAA들을 모아서 3분의 2 이상의 VAA가 모이면 발리드하다고 간주를 하고 토큰 전송, 뭐 체인 정보와 같은 그 액션을 다음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듯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자산 교환을 위해서는 프로토콜 단의 지원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미들웨어의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브릿지 프로그램의 철학 또는 이 아키텍처 역시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클레이튼에서는 이처럼 서비스 체인의 개발 그리고 브릿지에 대한 연구를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셔서 이제 저희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